오늘 가장 주목되는 사법부에서 나올 소식, 잠시 후에 열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한 1심 판결 결과입니다. 만약에 김 전 회장이 유죄를 받게 된다면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중형 선고에 이어서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네, 잠시 후 1시 50분 이 수원지법에서는요, 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으로 외국환 거래법 위반, 뇌물 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1심 판결이 이루어집니다. 아시는 것처럼 김 전 회장은요, 지난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전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대납한 혐의를 받고 있고요. 또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이 쌍방울그룹 법인카드 및 법인 차량을 제공을 하고 측근들에게는 이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이 3억 3,400여만 원의 정치 자금을 준 혐의, 그리고 이 중 2억 5,900만 원의 뇌물을 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한 1심 선고, 일단 법조계에서는요, 유죄를 점치는 그런 의견이 많은 듯합니다. 오늘 재판부가 지난달 이 김 전 회장하고 같은 사건으로 기소됐던 이화영 전 부지사한테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했던 바로 그 재판부라는 점을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오늘 김 전 회장의 재판을 맡은 재판부는 지난달 7일 이 전 부지사의 대북 송금과 불법 정치자금 그리고 뇌물수수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쌍방울 그룹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전 대표 방북비 300만 달러를 대신 송금한 의혹을 인정했었는데요. 그래서 법조계에선 오늘 김 전 회장에 대해서도 1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오늘 김 전 회장의 1심 판결문이 향후 이 전 대표의 재판에도 중요한 이정표가 될 거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전 대표를 대북 송금 사건 의혹으로 추가 기소한 것도요, 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1심 선고, 그러니까 오늘 이 재판부가 1심에서 선고를 내린 그 직후였습니다. 네, 앞서 이 전 부지사의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이 전 대표에게 보고했는지, 그러니까 이 전 대표가 대북 송금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는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의견을 내지 않으면서도 이재명 전 대표와 김 전 회장과의 연관성은 인정했습니다. 이 전 대표와 두 차례 통화했고, 이 전 대표가 스마트팜 사업 비용 및 방북 비용 대납과 관련해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한 김 전 회장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한 건데, 이후 검찰은 이 전 대표를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한 상황이고요. 법원은 공교롭게도 이재명 전 대표 사건을 이화영, 김성태와 같은 재판부에 배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 전 대표도 오늘 김 전 회장의 1심 판결 주목하고 있을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요. 하지만 이 전 대표와 민주당, 이 사건 자체가 검찰의 조작이다, 또 회의에서 억지로 끌어낸 결과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전 대표와 민주당은요, 검찰이 이 애초 쌍방울 주가 조작 사건을 이 전 대표 대북 송금 사건으로 둔갑시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검찰이 이 대통령 정적 죽이기를 위해서 이 전 대표를 표적 수사하고 있고, 그래서 이 조폭 출신인 김성태 전 회장의 말만 믿고 무리하게 이 전 대표를 기소했다라는 게 이제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제 민주당이 든 주요 근거가 국정원 문건인데, 하지만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은요, 이 민주당이 사건 조작의 근거라고 내세운 이 국정원 문건에 대해서 민주당의 주장과 달리 이 전 부지사 중형 선고에 이 국정원 문건이 중요한 근거가 됐다라는 점을 이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과 이재명 전 대표의 지난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일각의 잘못된 주장과는 달리 국정원 문건을 유죄 판결의 주요한 근거로 삼고 있다는 것이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나왔습니다. 진영과 정파 그리고 정당, 이해관계를 떠나서 어떠한 고려도 없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수사하고 처리한다, 그런 원칙을 확고하게 지키겠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이 조폭 출신으로 도박장 개설했다 처벌받고, 불법 대부업 운영하다가 처벌받고, 주가 조작하다가 처벌받은 이런 부도덕한 사업가의 말이 맞겠습니까? 이 사건은 희대 조작 사건으로 결국은 밝혀질 것입니다.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을 해 보십시오. 대체 말이 되는 소리겠습니까?